안녕하십니까. 왈가왈부의 홍광철입니다. 지난 밤에 북측 통일전선부는 대변인 명의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다 아시겠죠? 통일전선부 담화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장이 담화문에서 지적한 내용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 착수 지시를 내렸다면서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앉아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탄코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이 견고한 담화라는 것을 신중히 새겨야 한다면서 남측이 몹시 필요해야 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계속 시달리게 해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 사태를 만들어낸 이 장본인인 이 박성학이는 김여정 부부장이 난리치는 이유는 지난 4월 9일 삐라 1만장을 실은 드론이 평양까지 날아갔기 때문이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드론을 보낸 것을 남조선 당국이 묵인한 것 아니냐며 화를 냈고, 결국 김여정 부부장이 4일 담화를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나 자기가.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 회의에 참석했댔나 박성학이가? 그러지 못했을 거고요. 이 다 거짓말입니다. 또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 박성학이가 평양으로 날려보낸 드론이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제어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물어보니까 그건 비밀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웃기는 일이죠. 김포에서 평양까지 직선거리로 한 150km?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어떤 드론이기 때문에 삐라 1만장을 싣고, 또 그 삐라가 어느 만큼 큰 삐라인데 1만장을 싣고 150km로 날아가는 그런 드론은 저는 아직 모르겠거든요. 삐라 1만장이면 그것도 무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싣고 150km 날아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드론으로 삐라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북쪽에다가 드론으로 삐라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후원받아야 된다. 아마 이런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제일 처음에 그 담화를 지난 3월 2일에 담화를 발표했죠. 그때는 인민군 포병부대들이 전술 사격 훈련 한 것 때문에 우리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항의해서 그 항의에 대비해서 담화를 발표했던 겁니다. 그때는 좀 이런 좀 욕도 좀 많이 했죠. 그때 청와대의 전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제목이 그랬거든요. 불에 놀라면 부식갱이만 봐도 놀란다고, 우리는 그 누구를 위협하고서 훈련을 한 것이 아니고 나라의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에 있어서 훈련은 주업이고 자의적 행동이라고 이렇게 그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 정부와 이렇게 국방부의 반응에 대해서 주제넘은 실없는 처사라고 이런 강한 거부감을 내비치기도 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에 또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날에는 또 다 아시다시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투쟁에서 반드시 이겨내고 남녘동포들이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겠다는 그런 내용의 친서도 보내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 친서에서 한반도로 둘러싼 이 정세에 대해서 진솔한 소외와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함께 백수산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백수산까지 함께 다녀오면서 정을 쌓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 힘들었겠죠.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이 청와대와 국방부를 비판하는 이런 담화를 발표하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곤혹스러워 할까봐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즉시 친서를 또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배려심이죠. 나이 많은 분에 대한
예, 그런 배려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 4일에는 박상학이를 비롯한 이런 일부 탈북자들이 그런 그 삐라장사로 인해서 판문점 선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행위를 하자 또 김여정 부부장이 판문점 선언을 지키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는 또 이례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를 철거시키라는 것은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김여정 부부장의 지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이례적이거든요. 북쪽에서 있지 않습니까? 당중앙위원회에서 대남 사업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는 당사업 비밀에 속하는 겁니다. 물론 통일전선부 부장은 누구고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공개된 거는. 그렇지만 통일전선 부장이 통일전선부의 사업을 구부에서 또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건 비밀이죠. 그런데 그런 비밀을 전 세계에 노출시킨다는 것은 또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의미를 글쎄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대남 사업을 내가 직접 담당하고 있으니까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 나는 정의 많은 김정은 위원장과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정의에 얽매이지 않고 실리를 따져가면서 대화를 할 것이다. 아마 이런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나이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북에서 한 41년 살았고요. 그리고 또 남에서 한 7년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북과 남을 모두 살면서 느낀 건 우리 민족은 남성들보다도 여성들이 훨씬 우월하고 강하다는 겁니다. 제가 느낀 점, 저 늘 말합니다. 강연 가서도 말하죠. 우리 민족의 여성들은 위대합니다. 이렇게. 예? 북에서 그렇게 힘들었던 그 고난행군 때에도 이렇게 강인한 그런 우리 여성들이 없었더라면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남편들은 공장에 출근시키고 아내는 산에 가서 산나무를 뜯고 또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해서 먹을 것을 마련하고 이런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남편들과 아이들이 뒷바라지들을 했습니다. 북쪽 여성들은. 제가 우리 그 왈가왈북에서 결혼 상대에 대한 주성아의 거짓말, 주성아 기자의 거짓말 이런 방송을 했거든요. 그때 그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한 거 있습니다. 북쪽 여성들은 집안 살림에 참견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남자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을 사랑한다.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거 저뿐이 아니고 그 전에 그 국가대표 북쪽에서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했다는 여자 축구 선수를 했다는 그 여성도 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편에 나가서요. 김여정 부부장도 이러한 북쪽 사회의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 또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집안에서 더 엄한 그 가정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단련된 사람일 겁니다.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요. 제가 알고 있는 한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보게 되면 남자들은 체면에 많이 얽혀서 살죠. 예? 그래서 통이 큰 남자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그런데 여성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성들 보게 되면 실리를 따지고 여성들은 꿈코맥구가 확실하거든요.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대체로는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세계를 움직이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성이다. 이렇게요. 여성인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사업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남북 관계는 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실제 말에 우리는 남북 관계가 풀리기를 바라거든요. 예? 그 남북 관계가 풀려야 그래야 우리 탈북자들도 제가 늘 말하듯이 우리 탈북자들도 마음 놓고 고향에 가서 부모님 산소에 술 한잔 부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북관계가 풀려야 우리 탈북자들도 남한의 지인들과 함께 백두고원, 개마고원에 가서 텐트를 치고 야영도 하고 등산도 하고 그리고 칠보산 송이도 그 자리에서 먹고 저기 양화에서 나는 문어를 그 자리에서 잡아서 회도 채먹고 조개불고기도 해먹고 이런 세상이 오는 겁니다. 북과의 관계에서는
요양수발하면 안 된다. 우린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은 한다면 하는 나라라는 거. 한다면 하는 나라거든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군사분계선 지역의 국군사병들, 그리고 군사분계선 지역의 주민들, 이 주민들이 생명을 위협하고 아름다운 우리 조국 강토의 쓰레기들을 살펴하면서, 삐라 같은 쓰레기들을 살펴하면서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이런 박상하기 같은 이런 자들이 편을 들 것인가? 아니면 판문점 선언을 제대로 이행하는 길에 들어설 것인가? 하는 건 정부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정부가 확실한 결심을, 가장 올바른 결심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하는 것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그리고 우리 국민과 국군사병들의 생명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부의 노력을 우리 왈가왈부를 시청해주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 모두가 응원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